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경선 팀장입니다.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에 공격에 대한, 해외 진출하실 때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한 시간 지금 저랑은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를 잘 키우셨어요. 너무 탐나는 소를 잘 키워서 이제 해외에 조금 수출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수출하기 전에 소를 잃어버리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로 진출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의 가치, 여러분들의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들, 이것들을 해외로 진출할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 지식재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보호에 대해서, 지식재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실 분들은 내가 해외에 가지고 나가려는 기술들이 너무 좋은 기술이야. 그리고 내 제품이, 내 아이디어가 해외에 나가면 이거 먹힐 것 같아. 그렇게 탐나는 기술,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시간에 조금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에도 좋은 건 남들 눈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더들, 호시탐탐 여러분들에게 예산과 기술 개발 투자 안 하고 쉽게 남의 것을 빨리 뺏어서 짝퉁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프리라이더들이 여러분들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술, 제품 어떻게 보호해드려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을 수 있어요. 지식재산 보호,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기술들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 중에서 특히 영업비밀 측면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가시는 베트남이나 중국들 그런 보호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사례를 통해서, 실제 있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장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 알만한 얼굴들이죠. 왼쪽에 보시면 골목시장 백종원 대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키즈, 예, 유느님이 보이네요. 자, 왼쪽 골목시장. 포항의 덥죽덥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포항의 한 사장님께서 열심히 1년 동안 레시피를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덥죽덥죽이라는 레시피를,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그게 히트가 쳐서 골목시장에서 대박이 난 적이 있지요. 예. 자, 이 사장님이 이 덥죽덥죽이라는 상표를 내가 이제 가져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상표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아이고야, 이미 벌써 덥죽덥죽은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영이 되고 나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아주 발빠르게 덥죽덥죽을 상표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장님 너무나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죠. 다행히 이 포항 덥죽덥죽은 언론에 화제가 돼서 그 프랜차이즈가 등록한 상표를 취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차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표를 좀 볼까요? 예, 유퀴즈에서 나왔던 사례인데요. 자,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집에 아이가 있었다면 하나씩 가지고 있을 만한 움직이는 토끼 모자입니다. 예, 이렇게 만지면 토끼 모자가 귀가 움직여요. 그래서 18년도인가요? 아마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셨을 거고요. 우리나라 K 아이돌이 히트를 쳐서 글로벌적으로 세계에서도 많이 히트를 친 상품입니다. 맨 밑에 빨간색 스트라이프 입은 분이 이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사장님이세요. 자, 이 사장님 지금 어디 살까요? 대박 났을까요? 돈 좀 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분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박한 아이템을 만들고 나서 시장에 내놓기가 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공개됐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생산하면 되겠지요. 자, 그 순간 벌써 이 짝퉁 제품을 베낀 생산 짝퉁 제품들이 해외에 다 풀립니다. 아쉽게도 이분은 많은 수익을 못 내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감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죠.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에는 성공을 했고 상업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어이구야 남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보호 전략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밟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부디 내 제품, 내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술, 가지고 계신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두 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상 관계상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권리로 보호할지, 그리고 권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비밀로 보호할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권리가 뒤에 권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가 등록을 해야 돼요. 대신 공개를 해서 국가에 등록을 하면 나에게 권리가 주어집니까? 그런 독점권을 내가 갖게 되는 대신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냥 특허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허로 권리로 등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카콜라의 레시피, 코카콜라의 배합 비율, 이건 아무도 모르죠. 10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로 등록해서 독점권을 가질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등록을 안 해요. 대신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잘 관리를 해서 영원히 나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러요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다 비슷한 유형이라 특허로 하나 얘기를 했고요. 비밀로 지키는 영업비밀 한 테마로 했습니다. 자,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죠. 독점권을 갖는 대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지만 더 좋은 장점으로는 일정 존속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독점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는 등록을 하시면 20년 동안은 내 거예요. 아무도 내가 특허 등록할 때 쓴 청구항 안에 똑같은 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보면 쫓아가서 말하시면 돼요. 사용하지 마라고. 그리고 권리를 갖고요. 사용하고 싶으면 나한테 로열티를 내.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해 때 구제가 용이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개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요. 자, 그리고 가끔 이래요. 저쪽에 다른 회사에서 이거 내가 생각해서 만든 거야. 니네 특허를 보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오롯이 생각해서 만든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허는 내 청구항이랑 같은 거라면 아니야, 침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단점도 있지요. 자,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가 뭐가 조금 위험하냐면, 자, 이 특허 청구항을 보고 회피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내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그걸 공부해서 회피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호 대상이 청구항에 적힌 내용에 한정된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원 등록 절차가 필요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영업 비밀은 어떨까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조금 그럴까요? 열심히 이걸 보호해야 해요.
단점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보호해야지 법의 보호를 받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밀로 보호 유지가 돼야만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업 비밀이 침해받았을 때 그 증빙을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 회사를 바로 들어가서 아니면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증거 제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잘 관리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기술이 기존에 있는 시장의 기술보다 많이 진보가 됐어요. 안정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보호하고 싶어. 그러면 특허가 나을까요? 영업비밀이 나을까요? 특허로 등록을 해서 보호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제품화 하기 전에 시장에 나가기 전이어야 돼요. 특허는. 그래서 기술 선점이 중요하다. 이 기술은 우리 거야. 천명을 하실 거라면 특허가 유리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떠신가요? 자, 제품 출시 전에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토끼 모자 어떠세요? 그냥 하나 사서 뜯어보면 역설계가 너무나 쉬울 수 있겠죠. 기술 수준에 따라서 역설계가 너무나 좀 용이하다. 그런 것들은 빨리 특허로 등록을 하시는 게 보호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신박하거나 그러진 않아. 좀 진보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가 이거를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이게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 생산에 도움이 돼. 이런 노하우들, 생산 공정 같은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특허 등록이 조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서 여러분들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영업비밀 보호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국내의 영업비밀입니다. 자, 영업비밀이라는 게 내가 영업비밀이야 라고 정한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 3가지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알면 안 돼요. 아무도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그냥 뒀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는 안 돼요. 굳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면 우리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 이건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게, 현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가 어떤 것들을 노력을 했는지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우리 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영업비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지성 넘어갈게요. 알려지면 안 됩니다. 경제적 유용성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비밀관리성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해서 잘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관리성의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많은 기술 유출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하시는 대표님들이 매번 저를 찾아오시는데 안타깝게도 10분 중에 9분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비밀 관리성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중간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만두세요. 왜? 이 영업비밀 침해를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참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럼 돈은 안 드나요? 돈도 많이 듭니다. 이 과정을 겪어낼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침해에 대해서 소송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밀 관리성은 사고가 났을 때도 요건이 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비밀 관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업 비밀을 평소에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비밀 관리성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입증을 해야 하셨군요 라는 판단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상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과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짝 한 장표씩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는 나라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우리 베트남에서도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취득을 및 비밀성을 토대로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호 조건 3가지가 있지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게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업할 때 유리한 경우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쉽게 알려지지 않게 그 비밀을 유지할 경우 영업비밀 보호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나라 비밀관리성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권리가 비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 등 이렇게 상업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방점이 비밀 조치를 취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업 비밀과 중국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공지성 같죠? 상업 가치, 경제적 실효성 이런 것들이죠. 경제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맨 마지막 결국은 비밀 관리성. 스스로 진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 영업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판례네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정리해 놓은 거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밑에 정리해 놓은 거 딱 이 6가지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보호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다만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술 보호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책임자 없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관리자, 담당자,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는지를 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 관리 책임이 없죠. 그래서 그 관리 책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체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2번째,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규정 없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보호를 한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인 거죠. 근데 규정 어렵지 않아요. 규정, 표준적인 규정 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얘기해야 되고요.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문서. 분류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중요한 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요한 자료들. 이건 중요하다고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외부인 또는 내부인도 이건 중요하구나. 그냥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알고 보안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이름도 붙여져 있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나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표시하고 그에 걸맞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해외에 그 사업장을 보안 점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업장이었고요.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도면이었어요. 이 도면은 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는 도면이었어요. 중국 사업장을 가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법인장님이 우리는 보안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고 있대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이 A급 도면만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다가 넣어놨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를 열쇠로 잠궈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번 그 안에를 좀 보죠. 그랬더니 이 법인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가져오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냐? 중국인 현채인에게 열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A급 도면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중요한 걸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 열쇠는 중국인 직원에게 맡겼던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랑 똑같은 거지요. 예.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건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 제가 상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건 한 것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격리 보는 직원들한테 정보를 많이 공유해 줘요. PC 아무거나 다 열어보게 PC 비밀번호 같은 비밀번호 설정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PC에다가 정보를 많이 놔요. 네. 그런데 그 정보 중에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의 내부 정보들, 회계 정보들 이런 것들도 중국인 비서가 다 열어볼 수 있게 한 PC에다가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냥 다 이 PC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다. 기술이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계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됐는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보들까지 나가서 영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우리 국내 현채인이 국내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안 교육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 이 관리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내부 직원들, 외부 현채인들까지 해서 잘 중요하다. 우리는 보안 규정 의무가 있고 보안 준수 의무가 있고 이렇게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질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출하느라 열심히 마케팅 방법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런 교육은 저희 협회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진출할 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인식 그것만 하나 오늘 가져가 주시고요.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협회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러한 방법들로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 표시가 그냥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유 없이 표시해 놓은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해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한다? 협회로 연락 주시면 돈 안 들이고 보안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보호가 이제 점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빨간색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조금 시간이 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요즘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문제되는 많은 빈번히 발생되는 사건 사례인데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는데 어이구야 또 이 사례입니다. 아차 싶으셨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해외에
글로벌 기업에 생체인식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이 본인들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유사한 기업과 같이 한번 공동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국내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나 이제 해외 진출하나? 막 희망이 샘솟으실 거예요.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해외 기업이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데모킷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님이 배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돼. 내가 알아. NDA라는 걸 체결합니다.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우리 거래하면서 우리의 정보, 기술 이런 거 밖으로 누설하면 안 돼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자료와 데모킷도 보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신 기업의 기술력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과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청천벽력 같죠. 그때 대표님이 아이고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협회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가서 상담을 조금 해드렸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낸 자료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 고문님 입회하에 보여드리고 자, 이 자료들로 어떻게 역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그때서야 사장님 뒷목을 잡으셨죠. 담당 부장을 불러서 이거 누가 다 보내라고 했니? 했더니 부장님은 더 황당해하며 대표님이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이 기업에 한 명이라도 보안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고급 정보들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래도 NDA를 체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NDA는 어디랑 체결을 했냐. 테스트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다 해외 본사로 보냈어요. NDA는 국내 법인이랑 또 체결을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안타까웠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기술보호, 지식재산보호 전략 조금만 있으셨다면 절대로 데모킷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데모킷 밖에다가 보안 C를 붙여서 개봉하지 못하게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거라면 역설계가 가능하다면 입회하에 가서 입회하에 테스트를 끝내고 가지고 회수를 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를 하세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자료야. 그런 것들은 보내지 않는 게 맞고요. 종종 어떤 것들을 쓰시냐면 테스트 결과 이런 거 이미지 같은 데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표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딴 데 기업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우리가 몰래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다요노 딱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곧대로 너무 진실성 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중요한 자료는 입회하에 회의하고 다 회수해 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NDA 얘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NDA 필요 없는 건가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을 하고 정보가 공유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의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약간의 내가 을인데 내가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 이 NDA 체결하자는 말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밖으로 안 나와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약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NDA 체결하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젠 요구해도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쪽에서 약간 불편해한다. 그러면 이런 자료 공유하실 때 이메일에 이런 것들을 외부로 절대 유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메모들을 꼭 박아서 이메일로 주고받으십시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자, 사례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해킹은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학이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1년에 몇백억을 보안 솔루션에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서도 이 해킹에 당해서 무역거래대금 240억 원을 한 방에 해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역거래대금을 거래하는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충분히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악의적으로 이거를 악용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쓰는 이러한 사례처럼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 무례대금 송장이 변조된 걸 우리 기업으로 보내서 해커의 계좌로 보내는 사례들 너무나 많고요. 설마 우리 기업이 그런 타겟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고를 당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할 줄 몰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바뀌었다 이런 메일을 받는다면 이런 메일 주소까지 일일이 보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다 하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하고 전화로 유선상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 이런 것들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초록색 창에 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주관기관인 기정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려는 그것, 기술, 제품 우리 기업의 가치죠. 이 기업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